안녕하세요. 영어가 쉬워지는 시간 빌드업 구문 독해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2배 더 반갑게 여러분을 맞이할게요. 우리 첫 시간은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가 이렇게 구경 온 친구들도 많았다면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끝까지 같이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제가 더더더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독해 고민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독해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만 보면 무조건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쭉 독해 문제집을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문장의 상당 부분의 it은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같이 칠판 보면서 제 두 번째 독해 비법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하기 쉽자고요. It is easy. 그것은 쉽습니다. To lie with maps. 거짓말을 합니다. 앞뒤가 잘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요,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면 우리 잠깐 참을 거예요. 참고 어떻게? 하나, 둘, 셋 다음에 쉬워요. 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쉬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쉬워요. 아, 뭐가에 해당하는 말? 즉 주어가 뒤쪽에 나와 있구나. 다시 말해서 맨 앞에 있는 it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짜 주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원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거죠. 빈칸은 쉽습니다. 주어는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어 자리가 요거였잖아요. To lie with maps. 지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주어 자리가 너무 길어요. 시작할 때부터 너무 듣는 사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자리만 it, 가짜 주어로 채워주는 겁니다. It is easy, 쉬워요. 뭐가? 지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얘가 진짜 주어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긴 문장이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빈칸은 was obvious. obvious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걸 이야기해요. 자, 명백합니다. 뭐가 명백한가 들어봤더니 that my son's teammate needed help. 우리 아들의 그 팀 동료가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것이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까보다 더 길어졌죠.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it을 앞세우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이동한 겁니까? 맨 뒤로 이동을 한 겁니다. 진짜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게 투부정사랑 대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10가지를 제시해줘서 여러분이 10개를 다 소화 못하느니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이 절대적 빈도가 높은 게 투부정사와 대절 진주어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오늘은 완전히 정복해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 비결을 머리에 꼭 새기고 같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it을 보면 일단 참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뭐가?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주어 부분을 읽어보는 겁니다. 뭐가? 라고 물었는데 뭐가 해당하는 말이 혹시라도 뒤에 안 나왔다. 이제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 나온 it이 가짜 주어가 아니고 얘는 진짜 대명사 그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인지 예문에다 적용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it is importan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it 해석하지 말고 잠깐 참기로 했죠. 하나, 둘, 중요합니다. 뭐가? 이렇게 속으로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to remember that. 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 확실해졌죠. 앞에 있는 it은 해석이 안 되는구나. 얘는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를 기억해야 되나?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한가 들어봤더니 대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절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생각하자 그랬어요. 아,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자, 그럼 이제 that 뒤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다시 또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이요. can still lead to. 이 lead to라는 표현은 뭐뭐로 이어지다. 특히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결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잖아요. 빨리 뒤를 읽어봤더니 bad outcomes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outcome이란 단어는 안 외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out, 밖으로 나온 것, 즉 밖으로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운이라던가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상황에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 해석 한번 이어볼까요? It'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뭘 기억하죠? Good decisions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좋은 결정도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요. 자, 요거를 이제 한국말 보고 영어로 거꾸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어에 해당하는 게 가짜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It is important. 자, 뭐가 중요해요? 뭐가? 진짜 주어는 기억하는 것 요거였죠. To remember. 자,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좋은 결정을 내린다 해도 that good decisions, 여전히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good decisions can still lead to bad outcomes. 이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난도를 높여서 이번엔 두 번째 문장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얘는 it is possible 그랬어요. 이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둘 참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물어봐야죠. 뭐가? 대절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아, 대절이란 이야기는 뒤에 뭐가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겠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봤더니 they, 얘가 이제 주어고요. 대절 이하에 will observe. 여러분, observe란 단어는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다 이런 뜻이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흡수할 거다, 받아들일 거다라는 거죠. 쌤, 이상해요. 쌤이 대절 이렇게 하면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더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regard란 동사가 또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자, 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and라는 아이 덕분입니다. and는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접착제처럼. 그래서 문법 용어로는 얘를 접속사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and 덕분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and 없었으면 동사 또 못 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표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regard A as B라고 하면 A를 B라고 여기다. 꼭 기억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A를 B라고 여기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A를 B라고 여기는 거,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A, B 자리를 채워야 알아듣겠지.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봤더니 observe, 일단은 뭐를 받아들이나 보세요. The wrong lesson. 쌤, 잘못된 수업이요. 하지 마시고 lesson이란 단어가 교훈이란 의미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A를 B라고 여긴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뭐를요? Thank you notes니까 그 감사의 쪽지 이런 거잖아요. 감사의 편지 같은 것을 as a burden, 뭐라고 여긴다고요? burden은 뭐냐면 짐. 짐이라는 건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짊어지기 싫은 의무를 우리 짐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짐으로, 의무로 여기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더 늘려볼게요. 자, 그런데 어떤 짐으로 여길까요? 우리 나중에 투부정사 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미리 살짝 맛보기로 이야기하자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 바짝 붙어 있을 때에는요.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to be performed 요 말이 앞에 있는 burden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거고요. 여러분 perform이라고 하면 실제로 해내는 거 수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BPP?
아, 얘는 수동인데 그러니까 수행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pay, 보수를 위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짐으로 여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조금 길고 어려웠으니까 앞에서부터 찬찬히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해요?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regard thank you notes, 그 감사의 쪽지를 갖다가 짐으로 여기는 게 가능해요. 어떤 짐? 보수를 위해서 자기들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짐으로 여기는 일,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한국말을 보면서 영어로 다시 한번 바꿔봅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자, 뭐가 가능해요? That,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요. They will observe the wrong lesson. 그리고 어떻게 해요? A를 B라고 여겨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Regard A as B라고. 뭐를? 감사의 편지를요. Thank you notes as 뭐로? 부담스러운 일로, 짐으로 여겨요. A burden. 근데 어떤 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래서 to be performed for pay라는 표현이 붙었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ey will observe the wrong lesson and regard thank you notes as a burden to be performed for pay. 자, 이렇게 다소 어려운 문장이었고 이게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나까지 우리 좀 들여다보면 제가 참 부러워하는 서구의 문화 중에 하나가 thank you라고 말로 많이 표현하는 문화거든요. 왜 앞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문을 조금만 오래 잡고 있어도 thank you 꼭 이야기하고,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서빙해 주셔도 잊지 않고 항상 thank you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글로도요, 뭐 나를 인터뷰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thank you notes, thank you letter를 참 잘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thank you note를 갖다가 마치 보상을 위해서 행해져야만 하는 짐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여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땡큐 문화가 멀리 퍼지면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의무처럼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완전히 속뜻까지 이해한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장에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자, 얘도 is로 출발했네. 일단 해석하지 말고 참기로 했죠. 하나, 둘. It's difficult. 어렵고 and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almost 제가 이야기하면서 얘는 100%라고 하기 좀 미안할 때, 거의 이럴 때 씁니다. 그랬죠? 완전 불가능해! 이것까지는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자, 이제 진주어 나올 차례입니다. To motivate. motivate이라는 건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자, 누구를요? Kids or adults.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동기부여하는 거.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 또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대요. 그래요? 도대체 이게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동기부여하기가 힘들다는 걸까? 자, 뒤를 봤더니 who are centered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편에서 우리 많이 연습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절이란 말 들어봤죠? 그 이야기는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주어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만 등장을 했어요. 아, 이건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관계대명사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 혹은 어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관계대명사절. 그렇죠. Who are centered.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on이라고 하면 어디 위에 이런 뜻이잖아요. Their own narrow selfish desires. narrow라고 하면 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 좁고 이런 걸 막 우리 협소하다, 장소가 협소하다 라든지 이렇게 폭이 좁은 걸 narrow라고 합니다. selfish desires는 이기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좁은 이기적인 욕구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어렵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It is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어렵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해요. 뭐가? To motivate kids or adults.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동기부여하는 게요.
어떤 사람들이길래요? Who are centered on their own narrow selfish desires. 자기 자신의 아주 그 협소한 이기적인 욕구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제 한국말로 이런 해석이었고요. 거꾸로 영어로 만들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It is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뭐가요? 동기 유발시키는 거죠. To motivate kids or adults.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죠? Who 절이 꾸며졌었죠? Who are centered on their 아주 그 편협하고 이기적인 욕구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Their own narrow selfish desires. 그래서 쭉 연결하니까 It is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to motivate kids or adults who are centered on their own narrow selfish desires. 이런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우리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나나 미미미미 하는 사람들 있죠.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자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속뜻까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4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It is true. 이렇게 됐네. 그럼 얘도 숨 참고 어떻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뭐가? 대절이 사실이래요. 대절이니까 분명히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봤더니 their ships, 그들의 배가요. were not strong, 강하지 않다. 그들의 배가 튼튼하지 않다. 이제 이게 사실이래요. 자, 그리고 나서 쌤 분명히 대절이니까 주어 한 번, 동사 한 번 나왔죠? 근데 짜잔,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and라는 아이 덕분에. 얘가 하는 일이 뭔데? 그쵸?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덕분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Their navigation tools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navigation이라고 하면 우리 자동차에도 navigation 있잖아요. 막 길 찾는 거. 근데 옛날에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항해할 때 길을 찾는 걸 navigation이라고 했었다고요. 자, 그들의 항해 도구가 were primitive. primitive라고 하면 우리 원시적인이란 뜻이고 원시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막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거 그런 걸 우리 원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시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붙여서 해석해 볼까요? 사실이에요. Their ships were not strong. 그들의 배가 튼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their navigation tools were primitive. 그들의 항해하는 도구가 아주 원시적이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봤더니 이번에 앞에 while이란 말이 붙었어요. 우리 나중에 또 접속사 편에서 공부하겠지만 while도 절을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while이 절을 이끈다라는 얘기는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while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쓰인 겁니다. while은 뜻이 참 많은데 여기서는 뭐뭐인 반면에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배가 튼튼하지 못했고 항해의 도구가 원시적이었고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the major barrier. 여러분 barrier라고 하면 장벽이에요. 장벽은 내가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major는요. 주된 장애물입니다. 주된 장애물이요. was not A but B.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문 아니에요? not A but B 구문. 그쵸? A가 아니라 B입니다. 주된 장애물은 A가 아니라 B래요. 그럼 이번에는 A 자리와 B 자리를 다 한번 채워봅시다. 자, 그 주된 장애물은요. technological, 기술적인 게 문제가 아니었대요.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배가 튼튼하지 못해요. 뭐 항해 도구가 없어요. 이런 거 기술적인 건데 이게 주된 장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된 장애가 뭐였는데요? The fear,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자, 어떤 두려움이에요? Of losing sight of land. 여러분 이제 sight가 보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lose sight,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문장을 딱 봤으면 무려 5줄에 달하는 엄청 어려운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쫙 이어서 한번 유려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While it is true, 사실이긴 하지만요. 뭐가요?
그들의 배가 튼튼하지 않았고 그들의 항해 도구가 원시적이었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The major barrier, 그 주된 장애물, 장벽은요, was not technological, 기술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주된 장애가 뭐였어요? The fear of losing sight of land, 육지를 보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길고 어려운 문장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고 다시 영어로 옮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봤더니 뭐뭐이긴 하지만 이럴 때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while로 시작했었죠. while, 뭐뭐이긴 하지만, 사실이긴 하지만 it is true. 뭐가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배가 강하지 않았고 that their ships were not strong. 그리고 그들의 항해 도구가 원시적이었다라는 거죠. 항해 도구? navigation tool이었죠. Their navigation tools were primitive. 그렇긴 하지만 주된 장벽은요. 장벽 기억나세요? A barrier. The major barrier was. 기술적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A가 아니라 B예요 라고 할 때 영어로 not A but B 라는 구문 썼었잖아요. 그래서 not technological. 그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But the fear. 두려움이었다고요. 어떤 두려움이요? 육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Of losing sight of land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연결해 보니까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While it is true that their ships were not strong and their navigation tools were primitive, the major barrier was not technological, but the fear of losing sight of land. 그래서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뭐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거, 문법을 잘 몰라, 단어를 잘 몰라, 이런 거는 사실 주된 장애물은 아니에요. 진짜 주된 장애물은 나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항상 이 마음속의 두려움이 주된 장애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실력 쌓으셔서 이 fear를 다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려운 단어를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려고 해요. observe란 단어 기억나세요? 그렇죠. 흡수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observe oxygen이라고 하면 이건 산소니까 산소를 흡수하는 거고요. observe heat이라고 하면 이건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observe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보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흡수하다가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외웠던 것 중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observe the wrong lesson이란 표현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burden이란 단어도 배웠어요. burden은 어떨 때 쓴다고요? 등에 짊어지는 짐. 짐이라는 건 하기 싫은 일, 부담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ear the burden이라든지 carry the burden이라고 이야기하면 짐을 짊어지다 이런 뜻이고요. ease the burden 혹은 reduce the burden 이라고 하면 짐을 좀 이렇게 덜어주는 거, 부담을 덜어주는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쓰이는 표현들은 한 번에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barrier라는 단어 우리 방금 공부했죠. 이건 장애, 장벽을 가리키는 거였고요. 그래서 the language barrier가 뭐였어요? 그게 언어 장벽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단어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오늘의 두 번째 독해 고민, it만 보면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라는 요 고민에 대한 비법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정리해 볼게요. 네, 어때요? 여러분 이제 it만 보면 무조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과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it would be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일 겁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숨 한번 참은 다음에 뒤에 있는 진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여러분 나름의 해석 꼼꼼하게 적어서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이제 다음 시간에 전치사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풀리지 않는 숙제 전치사구 구문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